우리가 수수료 비용을 정리를 한번 조금 해볼게요. 수수료 비용 계정과 도대체 언제 어떻게? 네. 시험 문제에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틀리시니까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수수료 비용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모든 자산 취득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누구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채우기. 그쵸? 이게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자산 처분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처분가에서 차감한다. 처분가에서. 결국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기 매매 증권만 나와야 한다. 맞죠? 처분할 때도 수수료 비용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분가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수료 비용 첫 번째 취득 시 수수료 비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이 나올 수가 없다. 뭘 취득할 때는. 이해가 되셨나요? 누구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만 우리는 수수료 비용을 쓰되 몇 번대?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쓰셔야 한다. 맞죠?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 시에도 수수료 비용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수수료 비용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처분할 때도 수수료 비용 나오는 거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수료 비용을 써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말 그대로 수수료를 지불을 했을 때. 그러면 수수료 지불했을 때. 자, 그러면 언제냐? 우리가 은행에 이체할 때 수수료 나오나요? 맞죠? 이럴 때 우리가 수수료 비용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외에는 수수료 비용이 나올 일이 거의 없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랑 비슷한 것 중에 주식이나 사채, 발행 시에 재비용이 또 나올 수 있죠. 발행 시 재비용. 얘도 수수료 비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무조건 뭐에서 차감한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냥 그 금액을 차감. 그냥 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돈으로 따로 나갔다. 그럼 돈으로 따로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처리할 때 그러면 결국은 할인 발행 차금은 늘어날 거고 초과금은 줄어들겠죠. 걔네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지 이 수수료에 대해서 따로 비용 처리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이 또 나오는 게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 어음 추심할 때. 어음 추심할 때. 어음 추심할 때는 어음 추심이란 얘기는 만기가 된 거예요. 뭐가 되었다? 만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은행 서귀포 지점에서 어음 만기가 돼서 돈을 받아야 되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래 은행에 가서 대신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줘야 된다고. 그때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이라고 써야 할 때는 내가 이체 수수료 같은 거 나왔을 때 하고 어음 추심했을 때
이때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거의 수수료 비용이 그러니까 나올 일이 거의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어음 할인할 때는 어음 할인할 때 수수료가 또 나올 수 있죠. 어음 할인할 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셔야죠. 맞나요? 그쵸?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 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을 써야 될 경우의 수가 거의 없으세요. 거의.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신용카드 거래가 있어요. 카드 거래. 카드 매출했을 때. 카드 매출을 하면 카드사로부터 우리가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가 입금이 되죠. 맞나요? 그런데 그 수수료가 원래 조금 달라요. 원칙은 우리가 신용카드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일 때. 그러니까 카드 거래를 하면서 매입 거래에선 수수료가 안 나오죠. 당연히 매입 거래는 나 물품값만 내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카드 매출 거래에서 카드 수수료가 나오면 신용카드 거래에서는 우리는 카드 수수료를 원래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용카드로 원래 먼저 결제를 하죠.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매출이라고 처리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대변에 뭐 제품 매출 이렇게 했어요. 뭐 부가세는 무시한다라고 하고. 이해가 되셨죠? 그럼 며칠 있다가 카드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드 대금이 들어올 때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적게 들어오죠. 수수료를 빼고 들어오잖아요. 이 수수료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카드는 결제를 하면 돈이 거의 바로 들어오죠. 맞나요? 체크카드로 썼을 때 대신에 우리가 제품 매출했는데 뭐 즉시 들어올 수도 있고 며칠 있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어요. 뭐 며칠 있다 들어온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 처리해놓고 마찬가지 외상매출금 없어지면 되죠. 그런데 어쨌든 체크카드도 돈이 적게 들어와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얘는 수수료 비용이다. 수수료 비용이래.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냐면 체크카드는 상대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움직여주는 수수료를 내는 것 뿐이에요. 움직여주는 수수료를 내는 거고 신용카드는 상대방이 돈을 갚든 안 갚든 상관없이 내 매출 채권을 신용카드사에 팔아먹은 거예요. 왜냐면 체크카드는 구매자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죠. 카드 결제를 하면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아서 나한테 넘겨주는 수수료를 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카드 결제를 하면 고객으로부터 카드사는 나중에 돈을 받게 되죠. 카드 결제일 날이 돼요. 그런데 저한테 돈을 먼저 주는 거죠. 만약에 고객이 결제일 날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럼 카드사는 저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나는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내 채권을 은행에다 팔아먹은 상태예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시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아시겠죠? 실무에서는 그냥 얘를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실무에서는.
선생님 저희 회사 다 수수료 비용 처리. 그래서 얘가 요즘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수수료 또 한 가지 생각났다. 수수료가 또 한 가지 여기에다가 6번 유 옆에다가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뭐가 있냐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을 하죠. 맞나요? 그래서 국세를 카드로 납부를 할 때 그때 수수료 비용이라 씁니다. 국세 카드 납부할 때 수수료 비용. 그 수수료는 그래서 카드 납부를 하는데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수수료 비용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더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원가에 포함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죠?